자, 22년은 빅테크에 있어 굴욕적인 한 해였습니다. 연초 대장주인 애플을 포함 모든 빅테크가 S&P 500을 하회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져 왔던 빅테크 불패의 법칙에 금이 갔죠. 21년의 높은 기저효과, 상장 이후 처음 겪어보는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전쟁,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빅테크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이미 내년을 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기업들이기에 저점에서 잘만 잡으면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저점 매수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자, 개별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악은 지났다. 거시경제가 망가지면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저효과 완화만 고려해도 내년에는 최소 올해처럼 시장을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빅테크 하면은 장기 투자이니까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 일단은 버텨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추가 하락이 한 차례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또 강한 하락이 한 차례 일어난다면 그 기회 역시나 저점 매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대에 최대한 잡아서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란 말인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만요, 아직은 실적 피크아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닥임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일단 지키시되 향후 실적에서 시장의 반응을 보며 추세적인 반등 이유를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규 진입으로만 본다면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거시경제라는 변수를 제외했을 때 빅테크 간 경쟁에서 유리한 종목은 일단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한 왕,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유리합니다. 중장기 주가 방향성 또한 이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거시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면 유리한 종목은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의 배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메타 플랫폼스의 경우 메타버스 비용 감축, 메신저 수익화 등의 부분에 대한 왓츠앱 메신저 수익화 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은 주가는 반등해도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 빅테크 간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XR 부분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공백기를 감안했을 때 최근 3년에서 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여섯 번째, 종목 선호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동급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같냐? 가이던스 하향 구간에서 실적 쇼크 가능성이 가장 낮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에도 소액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양수 겸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유에서 같이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자, 테슬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빅테크 중에 차별적 성장이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었죠. 아마존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코어 비즈니스, 광고 부분의 실적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메가 트렌드는 지속되고 그 안에서 디지털 인프라란 역할을 수행하는 빅테크의 성장 또한 지속될 겁니다. 빅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빅테크밖에 없으니까요. 자, 빅테크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 주요 지지 매물대에서 여러 번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1차 저항은 157.35, 2차 저항은 163달러 부근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시작된 파랑 색깔 추세선 상담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간다면 169달러를 마지막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일봉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긴 했지만 RSI 수치로 보면 오히려 상승하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222에서 227달러는 주요 매물대이며 이 밑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04달러, 최종 구간에서는 185달러까지 추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저항선으로는 250달러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265에서 268달러, 이 위로 한 번 더 돌파한다면 280달러 부근을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일봉, 제가
163달러를 1차 바닥으로 제시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5차 범위 3.5% 이내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전 거래일에 플러스 7% 넘는 큰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여전히 보조 지지 밴드 163에서 168.49 1차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신규 진입이 가능하냐? 단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국면이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다만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200달러 부근을 도파해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2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206에서 216달러는 다음 주요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쉽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을 1차 매수 구간으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2차 완전한 최종은 131에서 137까지 충분히 기다려보고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발목쯤 되는 것이고 이 구간이 바닥쯤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일봉. 아마존의 지지밴드 85.6에서 89달러를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새로운 지지밴드는 다시 분석을 한 다음에 제시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가장 큰 거래량 일어났죠.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이어진다면 주요 저항 첫 번째 103.2달러 그 다음 110달러를 2차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가격이 여러 번 겹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어진다면 119달러 근처,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115달러 근처를 세 번째 저항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알파벳 일봉입니다. 알파벳 일봉의 경우 주요 지지 매물대를 85.2에서 88달러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주요 저항 매물대 102.2달러에서 107.8달러를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뚫고 지지받은 다음에 돌파가 일어난다면 118.7달러 2차 저항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메타 일봉. 메타 일봉의 보조 지지선 96.89달러, 최종 지지선은 79.3달러입니다. 오늘날의 자리에서 또 반등이 일어난다면 1차 저항은 127.25달러, 그 다음 저항 밴드는 160달러에서 167달러 부근을 목표가로 잡아보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의해서 변동폭이 너무나 커진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물타기 전략을 실행한 다음 1차 저항 혹은 2차 저항에서 물량 청산하는 전략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퀄컴 일봉인데요. 최근에 XR 확장현실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죠. 내년에 애플 MR 헤드셋 기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퀄컴 칩은 AR, VR, XR 기기에 들어가죠.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퀄컴이 만약에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90에서 94달러 부근은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해야 하는 구간으로 판단되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하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119.74달러를 마지노선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133에서 135달러를 그 다음 저항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제가 자율주행 GPU 쪽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올 회사가 없다. 엔비디아가 1등이고 압도적이다 라면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117에서 124달러 최종 매수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실제로 고점까지 플러스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살짝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또 추가 상승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일단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172.45를 다음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을 돌파해 버린다면 191달러를 최종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반등이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무방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침체 국면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언제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일봉.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진입하기 좋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보조 지지 57.46, 마이크론의 주요 지지로 제시드렸던 50.8달러에서 54.6달러. 실제로 이 구간에서 여러 번 고군분투한 다음에 주가 상승 일어났죠. 제가 저항으로 61달러에서 63달러를 제시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 주가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61달러와 63달러 2차 저항 1차 저항, 2차 저항으로 설정해 두시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또 돌파가 일어나서 상승한다면 64.7에서 66달러를 주요 저항 매물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루시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제시 리버모어에서 피벗 이론, 그러니까 저점에서 시세가 발생한 구간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또 다시 시세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 피벗 이론의 완전한 바닥, 그러니까 시세가 시작된 지점이 정확히 10.03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투자자 분들은요 10.03달러에서 물타기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물타기 성공해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1차 저항은 13.63, 2차 저항은 16.12, 3차 저항은 20달러 부근을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일봉, TSMC 역시 제가 이 근처를 지지 구간으로서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렸었는데요. 정확히 여기 꼬리 살짝 닿고 주가 플러스 35% 정도 반등 일어났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TSMC 지분을 매입해서 포트폴리오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호재 때문에 여기서 아주 큰 갭이 일어났고 시세는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우리들이 의식해야 하는 가격은 85달러 근처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대응하면 좋겠죠. 만약에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73.4에서 73.87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자리를 차트적으로 분석해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저점 매수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자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